제1장으로서 기초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화학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많이 눈에는 익지만 아직까지 외워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위험물 기능사 실기에서는 여기 화면에 보여져 있는 요만큼의 원소만 위치와 번호를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굴이나 아연 이런 것들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자, 먼저 이 위치 가로줄 몇 번째 가로줄에 있는지 혹은 몇 번째 세로줄에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화면에서는 이 장에서는 세로줄을 먼저 봅니다. 자, 세로줄을 보시면 첫 번째 세로줄 수소란 원소는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이 세 개를 묶어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튬도 알칼리 금속에 속하고 나트륨도 그렇고 칼륨도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있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입니다. 자, 이걸 알칼리 토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뜻은 알칼리 금속은 아주 강한 금속성의 성질, 알칼리 토 금속은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도 금속성의 성질 이렇게 보고 주로 주기율표에서 금속 그러면 첫 번째 세로줄에 있는 알칼리 금속과 두 번째 세로줄에 있는 알칼리 토금속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부터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있는 이 세로줄을 할로겐 원소라고 부릅니다.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까지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헬륨, 네온, 아르곤들을 공통적인 성질 살펴보게 되면은 자, 공통적으로 얘들은 불활성 아예 활동하지 않는 성질의 기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기율표의 구성이고요. 자, 이제 원자가라는 것이 있는데 원자가 교재에 보시면 역시 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로줄에 있는 이 네 개는 플러스 1 원자가도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7 원자가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자, 영종은 제외하고요. 이 불활성 기체는 제외하고 할로겐 원소의 경우에는 플러스 7 원자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원자가일 수도 있죠. 그런데 특별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구분을 하죠. 자,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 마이너스 원자가가 아니라 플러스 원자가를 취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마이너스 원자가를 취하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나트륨은 플러스 1 원자가로 쓰이지 마이너스 7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반대로 불소의 경우 마이너스 1 원자가로 쓰지 플러스 7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중간에 들어있는 이 P라고 하는 원소의 경우에는 플러스 5로 쓸 때도 있고 또 마이너스 3으로 쓰이겠죠. 어떨 때 그러냐면은 만약에 P가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원소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왼쪽에 있는 것은 플러스 원자가니까 왼쪽에 있는 원소가 플러스로 쓰고 자기는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반대로 또 오른쪽에 있는 걸 만나게 되면 자기가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뒤에 예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원자가는 주기율표의 원소의 위치를 가지고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의 반응 원리 보겠습니다.
먼저 칼륨과 산소의 반응 원리인데 칼륨 K입니다. 자, K는 여기에 있죠. 그러면 플러스 1 원자가고요. 산소 O는 여기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칼륨은 플러스 1원자가, 산소는 마이너스 2원자가. K와 O가 결합했을 때는 이때 결합을 할 때는 부호는 뗍니다. 필요가 없고요. 숫자를 상대방의 분자수 자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K하고 O를 먼저 써주고 K는 O한테 1을 줬으니까 화학에서 1은 쓰지 않죠. 쓸 필요가 없고 산소는 얘한테 2를 주기 때문에 K2O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냥 KO라는 물질은 없죠. 이건 권투에 쓰는 그냥 KO라는 뜻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K2O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줄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중간에 화를 넣어주는 거죠. 자, 뒤에 산소입니다. 산소에 소를 떼버리고 화를 붙이면서 앞에 있는 K, 칼륨을 읽어주면 되겠죠. 이러면 산화 칼륨이 되고요. 자, 또 다른 예로는 나트륨 그리고 불소입니다. 나트륨은 여기 플러스 1 원자가고요. 불소는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원자가죠. 그래서 NA와 F를 쓰고 난 다음에 부호를 떼고 둘 다 숫자 1이죠. 1은 주고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NaF가 완성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명칭은 불소니까 불 그리고 화를 붙이면 불화 나트륨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과산화물입니다. 말 그대로 산소가 과한 상태의 물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우리 책에서는 K2O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 나와 있었죠. 자, K2O 산화 칼륨인데 여기다가 정상적인 결합이 K2O였는데 여기다가 산소 한 개를 추가해주면 O가 2개 되겠죠. 이러면 과산화 칼륨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H와 O를 한번 보죠. 자, H는 플러스 1가 원소고 O는 마이너스 2가 원소라서 얘는 줄 게 없습니다.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되겠죠. 2를 주면 H2O. 자, H2O는 물인데 화학적으로 읽어보세요. 자, 뒤에서부터 산소 소를 떼고 화를 붙이면서 앞에 있는 것 수소입니다. 자, H2O가 산화수소라면 여기에 산소를 추가하자. 그럼 H2O2가 될까요? 이름은 과산화 수소입니다. 제6유비오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물질의 화학식을 만들면 이해를 좀 하기 쉽다는 거죠.